네, 안녕하세요. 삼각형 메쉬에서 안정적인 변형률 기반 동력학을 위한 구핀 스프링 모델 그 논문을 발표한 발표자 김종현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스트레인 베이스드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이런 다이나믹스에 대한 새로운 컨스트레인트 셋을 제안을 합니다. 시뮬레이션 메쉬에서는 이제 엣지의 방향에 상관없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스트레인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이제 옥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형치 시뮬레이션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죠. 이제 본 논문에서는 두 입자 사이의 거리에 기반해서 이제 어댑티브하게 굽힘 스프링을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자, 기존에 이제 이런 옷감 시뮬레이션을 풀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이제 실제 이제 에너지가 한 지점에 굉장히 큰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불안정하게 시뮬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이제 포지션 베이스드 다이나믹스라든가 아니면 뭐 XPBD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FEM이란 방법, 앞에서 설명한 PBD 또는 SBD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FEM 기법은 이제 폴스로부터 이제 유한요소법에 따른 이산화 방법으로 따라서 힘을 계산을 하고 그 힘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속도와 이제 가속도, 이제 속도 위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제 유한 그 연속체 역학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PBD라는 기법은 FEM보다는 좀 더 수치적으로 정확한 방법이지만 실시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아니면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간 빳빳한 어떤 옷감 같이 스티프니스한 머티리얼 재질이 표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조금 해결하고자 이제 FEM 기반을 PBD 기법과 함께 쓴 기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운데요. 이제 스트레인이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스트레인 베이스드 다이나믹스라는 기법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 기법은 이제 PBD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구축할 수 있지만 실제 앞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특정 코너의 힘이 가해지면 시뮬레이션이 불안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어내는 기법 자체가 버텍스 기반이 아니라 엘리먼트, 즉 2차원에서는 트라이앵글, 3차원에서는 이제 다면체 기반으로 힘이 계산이 되시기 때문에 버텍스 코너에 힘이 가해지면 힘이 불안정해집니다. 이 그림에서도 이제 명확히 그 그림이 보이죠. 자, 그래서 관련 연구로는 이제 스트레인 리미트 메소드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스트레인을 제어함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재질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FEM이라는 방법들, 대표적으로는 이제 위에 있는 게 이제 아이소트로픽하게 스트레인을 제한을 했다면 아래에 있는 거는 어나이소트로픽하게 스트레인을 제한하는 기법입니다. 실제로 조금 더 수학적인 기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떤 그 재질을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에 있는 FEM 기법들은 실제로 이제 로테이션에서도 실제로 비선형으로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산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은 활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뮬러라는 저자가 이제 포지션 베이스드 다이나믹스 PBD라는 기법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바라프가 라지 스텝, 그러니까 임플리시트하게 옷감 시뮬레이션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기법으로는 실제로 이제 타임 스텝이 굉장히 커도 안정적으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 위에도 이제 스트레인을 마찬가지로 제안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머티리얼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기법들, 그 다음에 얘는 코치 스트레인 센서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옷감을 재질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정 코너에 힘이 가해지면은 실제로 굉장히 시뮬레이션이 불안정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법에서는 기본적으로 PBD 기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PBD 기법을 기반으로 실제로 이제 굽힘 스프링을 어댑티브하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뭐 이 슈도 코드는 기본적인 PBD 관련된 슈도 코드고요. 이제 이 외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외력으로부터 그쵸? 가속도를 계산을 하고 여기 있는 가속도 G는 이제 실제 중력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속도는 이 가속도를 적분을 함으로써 속도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은 이 중력 이외에 여러 가지 힘들은 이제 다양하게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치나 밴딩 같은 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했고요.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리지드 바디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리지드 바디까지는 표현하지 않고 이제 그 클로스 같은 소프트 바디에 한정되기 때문에 리지드 바디에 관련된 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알고리즘 설명을 하려면 굽힘 스프링을 저희가 어떻게 모델링을 했냐면 이거는 사실 밴딩 스프링을 모델링할 수 있는 기법은 논문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 쉐드 스프링, 즉 스프링이 예를 들어서 경계의 스프링이 아니라면 항상 스프링은 두 개의 트라이앵글을 공유하고 있겠죠. 그 두 개의 트라이앵글 중에서 이 엣지 버텍스를 갖지 않는 요 두 개의 버텍스 사이에 스프링을 연결함으로써 실제로 밴딩 폴스 같은 효과를 나타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설명한 것처럼 PBD가 됐든 이제 SBD가 됐든 특정 코너에 힘이 가해지면 지금처럼 약간 오버스트레인이 계산돼서 과하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얘를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밴딩 스프링을 사실 레벨화를 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밴딩 구조는 사실은 저희 논문에서 발표하는 것 이외에 기본적으로 어떤 그 크로스 시뮬레이션에 대한 시뮬레이션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저희는 어떤 느슨한 레벨과 타이트한 레벨에 따른 밴딩을 구분을 했습니다. 즉 코너 기반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굉장히 타이트한 레벨로 밴딩 스프링을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면상에서 나타나는 부분, 이런 바운더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느슨한 레벨로 밴딩을 처리했습니다. 즉, 이런 타이트한 레벨에서는 이제 보통 네이버후드 레벨이라고 하죠. 인접 버텍스에 대한 레벨을 2라고 한다면 실제로 느슨한 레벨에서는 1로 함으로써 코너에서 가해지는 굉장히 오버스트레인이라고 하죠.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도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존재하겠죠. 이 느슨한 레벨과 타이트한 레벨을 과연 어느 정도로 자동으로 계산할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느슨한 레벨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한 레벨이 밴딩 스프링을 조금 더 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까지는 이해를 했지만 이 개념이 옷감의 해상도라는가 아니면은 머티리얼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자동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죠. 본 논문에서는 이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어떤 포뮬레이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 인접 스프링에 따라서 보시면 얘가 N이 약간 그 타이트한 레벨, M이 조금 더 느슨한 레벨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먼저 느슨한 레벨을 계산을 하고 이 느슨한 레벨에서부터 굉장히 타이트한 레벨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법을 제안을 함으로써 실제로 다양한 해상도에서도 사용자가 이 N과 M을 직접 막 수동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실험해 본 결과 어떤 저해상도, 그 다음에 중간해상도, 고해상도에 따른 어떤 옷감 시뮬레이션도 사용자의 파라미터가 아닌 완전한 자동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가 있는데 이건 LOD 기반으로 저희가 스프링을 연결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밴딩 스프링을 연결을 하면 안정적으로 수행은 잘 되지만 회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계산량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 없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서 LOD 기반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상식적인 아이디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얘에 대한 레벨을 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 얘가 갖는 가장 멀리 있는 레벨만 연결을 해도 사실 이 중간에 있는 레벨은 굳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저해상도일 때는 그만한 많은 어떤 밴딩 스프링이 필요하겠지만 고해상도로 넘어갈수록 실제로 밴딩에 엮여지는 스프링들이 서로 연관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밴딩 스프링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예를 들어서 이 n과 m이 결정되면 앞에 있는 수식에 따라서 결정됨에 따라서 이런 인접 그러니까 몇 네이버 후드까지 보는지를 버텍스의 후보 셋이 결정이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셋에 대해서만 밴딩 스프링을 추가적으로 어댑티브하게 결정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확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내가 표면에 있는 그 서피스 버텍스인지 아니면은 바운더리에 있는 버텍스인지에 따라서 느슨한 레벨과 타이트한 레벨로 밴딩 타입을 결정을 하고요. 이 밴딩 타입을 얼마나 결정을 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동으로 처리했을 수 있는 이런 포뮬레이션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방법들이 고해상도 메쉬일 때는 굉장히 계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레벨 오브 디테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실제로 가장 멀리 있는 레벨에 한해서만 밴딩 스프링을 실제로 링크시켜주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최종적으로 알고리즘을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이거에 따른 결과를 바로 뒤에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n과 m을 결과적으로 자동으로 처리한 이유는 뭐냐면 해상도에 따라서 이 n과 m이 달라지잖아요. 그거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없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계산하면 계산량이 많아지니까 이를 LOD 기반 스프링 연결 구조를 확장함으로써 실제로 계산량을 최소화시키는 게 본 논문의 핵심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를 보면은 일단 저해상도 메쉬에서 이거 보시면은 이게 코너 기반에서 하나에 대해서만 픽스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건 겁니다. 이전의 결과에서는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약간 오버스트레인에 따라서 왜곡이 발생하는 반면 저희 방법은 안정적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뮬레이션인데 중간 해상도로 변경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잘 되죠. 특정 하나의 버텍스의 힘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떻게 늘어나거나 이런 거 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큰 고해상도 시뮬레이션은 잘 되죠. 그렇죠? 저희가 앞에서 이런 스트레인 코너에 따른 이런 문제를 달아봤을 때 PBD뿐만 아니라 XPBD나 SBD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안하는 기법은 저해상도뿐만 아니라 중간해상도, 그 다음에 고해상도까지 자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러한 결과를 옷감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변형체, 그러니까 다면체죠. 테트라헤드라 메쉬 알고리즘까지 저희가 확장을 해서 알고리즘을 조금 더 일반화시킬 생각입니다. 자, 본 논문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